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학부생 김건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Advanced Materials 2025년에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MOCVD를 이용한 2차원 반도체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의 성장 및 소자 응용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본 논문에서 MOCVD 공정의 기본 개념과 2차원 반도체 증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이어서 이제 본 연구의 핵심 소재인 2차원 반도체 비스무스 옥시설파이드의 구조적, 물성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리절트 파트에서는 먼저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 합성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다양한 분석 장비를 통해 확인한 재료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 기반 트랜지스터와 포토 디텍터에 대해 설명하고, 소자 성능을 분석한 뒤에 이제 컨클루전 결론 파트에서 전체 연구 결과를 이제 요약함으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본 논문에서 이제 사용한 핵심 성장 기술인 MOCVD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MOCVD를 통해서 2차원 물질이 성장되는 전체 과정을 계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MOCVD는 메탈 올가닉 프리커스와 반응가스를 공급한 뒤에 기판 표면에서 흡착, 확산, 표면 반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방막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에 제시된 광학 이미지에서도 다양한 대표적 2D TMD가 MOCVD 기반으로 이제 성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 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OCVD로 성장된 2차원 반도체는 여전히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왼쪽 빨간 박스에 해당하는 3원계 2차원 반도체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비스무트 옥시셀레나이드와 같은 물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이제 전개 효과 이동도로서는 이제 우수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밴드갭이 좁아서 스위칭 성능이 제한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파란 박스의 이원계 2차원 반도체 시스템, 예를 들어서 이제 MOS2나 WS2와 같은 TMD들은 실험적으로 불충분한 전개효과 이동도를 포함해서 이제 공기 조건에서의 불안전성, 그리고 이제 고품질 방막 확보를 위해서 이제 높은 합성 온도 등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논문에서는 기존 한계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 물질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가 유망한지와 함께 이를 이제 저온 MOCVD를 성장시키는 전략이 이제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은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의 결정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는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지는 Bi2O2 2+ 층과 S2- 층이 교대로 적층된 층상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오소롬빅 구조 PNNM 공간군에 해당하며, 격차 상수는 이제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특히 이 물질은 기존 비스무트 옥시칼코제나이드 계열의 장점인 이제 낮은 유효 질량 기반의 이동도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밴드갭이 약 1.2 일렉트로볼트 수준으로 실리콘과 컴피터블할 정도로 이제 큰 밴드갭을 가지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표는 이제 지금까지 보고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 성장 방법을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제 용액 기반 합성이나 볼밀링 등의 제한적인 방식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결과 합성 스케일도 작고 또 무엇보다도 재료 품질이 본질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포토 디텍터 중심으로 제한된 응용만이 보고되었고, 고성능 트랜지스터에 적합한 수준의 베이퍼 페이지 성장 공정은 거의 보고가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방식과 달리 투스텝 기반 저온 MOCVD 성장법을 최초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투스텝 MOCVD 공정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 성장을 구현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는 성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다른 세컨더리 페이지가 더 안정해져서 단일상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 형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온 공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반응기는 이제 2존으로 구성이 되어서 전구체 분해를 위한 크래킹 존은 약 440도, 그리고 실제 성장이 일어나는 그로스 존은 약 430도에서 설정을 해서 전구체 분해와 성장 조건을 이제 분리해서 제어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장 초기에는 충분한 핵생성 밀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압 조건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충돌이 많아져 핵생성이 촉진이 되고 그 결과 이제 고밀도의 뉴클레이션 사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조합 조건을 낮춰서 이제 성장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플레이크의 측면 성장을 유도하면서도 높은 결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전구체는 이제 슬라이드 왼쪽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데 비스무트 소스로는 트리페닐 비스무트, 이제 설파이드 소스로는 디에틸 설파이드, 그리고 또 O2 가스를 사용을 했고 캐리어 가스로는 이제 아르곤을 사용을 해서 버블러 캐니스터 방식으로 이제 챔버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로는 이제 마이카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이카는 높은 표면 에너지 및 높은 확성성으로 인해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의 핵생성과 성장에 이제 유리하게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성장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의 형태적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광학 이미지 및 두께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도메인 크기를 가지면서도 두께는 수 나노미터 수준으로 매우 얇은 초방막 나노플레이트 형태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는 인플라인 격자 상수에서 A와 B가 거의 동일한 길이 값을 가지기 때문에 두 방향에서의 엣지 성장 조건이 유사해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스퀘어 형태의 플레이크가 우세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후 하단의 DFT 결과를 살펴보면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 전자 구조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간접 밴드갭 약 1.12 일렉트론볼트를 가지고 동시에 유호 질량은 약 0.15m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XRD 결과를 살펴보면 마이카 기판 위에 성장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는 00C 면에 해당하는 피크들이 이제 우세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00C 프리페어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가지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템 및 EDS 매핑 분석에서는 성장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 나노플레이트의 원자 수준 결정성 및 원자 분포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템 관찰을 통해서 층상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흥미롭게도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의 페로탄성 특성으로 인해서 결정 내부에서 이제 Bi2O2 2+ 슬랩이 인접한 슬랩에 대해서 반평형 상태로 왜곡된 구조가 관찰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EDS 매핑에서는 Bi, O, S 원소가 불순물 없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으로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성장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가 이제 고품질 고결정성의 초방막 2D 나노플레이트임을 이제 재료 측면에서 이제 검증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장 과정에서의 산소 조건에 따른 성장 고동 변화와 실제 대기 환경에서의 환경 안전성에 대해서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결과는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의 성장 형태가 산소 농도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옥시전 리치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플레이크가 형성되며 일부 수직 성장이 이제 동반되는 경향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반면 이제 옥시전 디피션트 조건에서는 이제 두께가 더 얇아지고 성장 방향이 주로 측면 성장으로 진행이 되면서 보다 2D 특성이 강화된 얇은 나노플레이트가 이제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하단에서는 이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의 대기 중 환경 안정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만 스펙트럼과 AFM 측정 결과를 통해서 성장 직후와 대기 중 14일 노출 이후를 비교를 했을 때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 나노플레이트가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붕괴되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AFM 결과를 보면 노출 전후로 플레이크 형상이 유지되면서 표면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이제 표면에 얇은 네이티브 옥사이드 레이어가 형성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얇은 산화층은 외부 환경과의 추가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가 별도의 인위적 캡슐 없이도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거동을 보이는 근거로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를 실제 트랜지스터 채널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팻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단은 백게이트 팻 제작 공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두께 약 10나노미터 수준의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 나노플레이트를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 기판 위로 PC 방식으로 전사를 하고 이를 EBL을 통해서 소스 드레인 패턴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제 티타늄 골드 전극을 이제 이빔 증착기로 증착한 뒤에 리프트 오프를 통해서 이제 백게이트 팻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티타늄은 이제 상대적으로 워크 펑션이 낮기 때문에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의 접촉 장벽을 줄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기적 특성을 보면 이제 트랜지스터는 전형적인 N타입 거동을 보이며 전달 특성으로부터 추출된 모빌리티는 155, 그리고 온오프 비는 CV 9승 이상으로 매우 큰 값을 나타냅니다. 이후 트랜스컨덕턴트 데이터를 살펴보면 게이트 전압이 커질수록 GM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이제 해당 소자의 전도 특성이 접촉 저항보다 채널 저항에 의해 제한되는 거동임을 이제 알려줍니다. 또한 이제 아웃풋 커브에서도 이제 드레인 볼티지의 증가에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전극 채널 사이 비선형적인 주입 장벽 거동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오믹 컨택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의 트랜지스터에서 알루미나로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전기적 특성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트랜스퍼 커브에서 검정색은 프리스틴 소자, 그리고 빨간색은 알루미나로 인캡슐레이션을 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캡슐화 이후에 트랜스퍼 커브의 히스테레시스가 크게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히스테레시스는 일반적으로 채널 자체의 이상적인 전개 효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계면 및 표면에 존재하는 트랩 사이트에 의한 전하 트래핑, 디트래핑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채널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 협착, 예를 들어서 이제 산소나 수분과 같은 그런 표면 협착 쪽이나 이제 결함에서의 트랩이 게이트 수입 과정에서 전하를 붙잡았다가 놓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히스테레시스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알루미나 캡슐화를 적용을 하면 채널의 외부 환경과 차단되면서 표면 흡착과 계면 트랩의 영향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게이트 스위핑 중에 발생하는 찰지 트래핑 영향이 감소하고 히스테레시스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즉 알루미나 캡슐화는 단순히 이동도를 올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어, 채널을 정기적으로 더 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패시베이션 효과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캡슐화 이후에 이제 트랜스퍼 커브에서는 이제 스레스홀드 볼티지 시프트도 함께 관찰이 되며, 이는 이제 알루미나 도입 과정에서 채널의 전하 상태가 변하거나 이제 고정 전하 또는 이제 의도하지 않는 도핑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이제 나타냅니다. 즉 알루미나 인캡슐레이션은 트랩 억제 및 안정성 개선에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이제 스레스홀드 볼티지 변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을 이제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탑 게이트 구조로 제작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 트랜지스터 결과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작 공정에서 이제 차이점은 이제 먼저 채널이 이제 실리콘 기판이 아닌 이제 마이카 기판 위에서 성장된 그런 나노 플레이트라는 점이고, 그 위에 이제 알루미나로 50나노미터로 이제 ALD로 이제 증착을 한 탑 게이트 유전자를 형성한 뒤에 그 이후에 알루미늄 전극을 패터닝해서 이제 탑 게이트로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전기적 특성으로는 이제 앞에서보다 더 우수한 이제 227 수준의 이동도와 이제 10의 7승 정도의 온오프 레이티오를 보였으며,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4개월 후에 측정을 했을 때도 트랜스퍼 커브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이제 장기 안정성에 대해서도 우수함을 이제 입증을 하였습니다. 앞의 소자 특성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채널 두께가 이제 트랜지스터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 그래프처럼 DFT 계산 결과에서는 6에서 한 24나노 범위에서 밴드갭과 유효 질량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께에 따른 성능 변화가 재료의 고유한 특성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얇은 채널에서는 성능이 이렇게 변하는 주된 요인은 이제 채널의 표면 계면에 더 민감해지면서 폴리머 레지드나 이제 대기 중의 흡착종들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래쪽 결과에서는 이제 두께가 증가할수록 이동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두꺼운 채널일수록 표면 계면 산란 영향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기 때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두께로 넘어가면 한 22나노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스레스홀드 볼티지가 크게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시트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서, 이는 이제 헤비 도핑의 징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이 과도하게 도핑이 되면 이제 게이트가 이제 채널을 충분히 끄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오프 커런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제 온오프 B가 이제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트랜지스터 특성 분석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의 광전자 소자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MSM 구조의 이제 포토 디텍터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처럼 이제 마이카 기판 위에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 채널에 소스 드레인 정글을 형성한 뒤에 MSM 구조에서 이제 405나노미터 레이저를 온오프해서 타임 리저브 토터 커런트를 이제 측정을 하였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면 레이저를 켰을 때 광전류가 빠르게 상승하고 레이저를 끄면 다시 감소하는데, 이때 응답 시간을 정량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라이즈 타임이 약 6.3 ms 그리고 디케이 타임이 약 4.0 ms로 나타납니다. 또한 오른쪽 확대 그래프에서는 이제 레이저를 끈 이후의 감쇄 거동이 단순한 하나의 지수함수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아 논문에서는 이를 이제 바이 익스포넨셜 디케이 모델로 피팅을 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슬라이드에 나타난 것처럼 아래의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 A1과 A2는 각각 빠른 감쇄 성분과 느린 감쇄 성분의 기여도를 의미합니다. 즉 디케이 커브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 스케일을 가진 성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1이 A2보다 약 49배 더 크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광전류의 약 98%가 패스트 컴포넌트에 의해 지배되고 롱 라이브 테일에 해당하는 슬로우 컴포넌트는 약 2% 수준만 차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레이저를 끈 뒤에도 전류가 오래 남는 PPC 현상이 거의 없고, 이는 곧 이제 고속 광검출에 유리한 특성을 가짐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광검출기 이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게인은 간단히 말하면 휩싸린 광자 한 개가 만들어내는 유효 전하 운반자의 개수, 즉 포톤 한 개당 회로로 뽑혀 나오는 전자의 개수로 이해하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R은 responsiviity, HV는 함유는 이제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그리고 에타는 외부 양자 효율, 그리고 Q는 전하량입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제 에타가 100%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레이저 파워가 5나노와트로 이제 매우 약할 때 G가 약 35,000 이상의 수준까지 도달합니다. 이런 울트라 하이 게인의 핵심 원인은 슬라이드에서 이제 적힌 것처럼 셜로우 디펙트 스테이트에서 찰지 트래픽입니다. 즉 전자 전공 쌍중 한 종류의 캐리어가 이제 트랩이 이제 포획이 되면 재결합이 이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리콤비네이션 타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제 캐리어의 이제 라이프 타임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소자 내에서는 캐리어가 훨씬 오래 살아남고, 외부 회로 관점에서는 하나의 광 흡수 이벤트가 훨씬 더 큰 전류로 증폭되어서 관측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나타나는 서브 리니어 광전류 거동과 응답도 및 검출도 특성은 모두 이런 쉘로우 트랩에 의한 게인이 매우 크게 형성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광전류 파워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적으로 이제 트랩이 거의 없다면 광전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해서 증가함으로 이제 다음과 아래의 식에서 이제 감마는 이제 1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소자에서는 감마가 이제 1보다 훨씬 작은 서브 리니어 거동을 보입니다. 이는 이제 빛이 강해질수록 트랩들이 이제 점차 채워지면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광전류가 제한되는 과정이 이제 지배적이라는 이제 그런 증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 오른쪽에서는 이제 소자의 응답도와 검출도를 나타냅니다. R은 입사광 파워 대비 전류 신호가 얼마나 크게 증폭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D는 암전류로부터 기인하는 노이즈까지 고려했을 때 소자가 얼마나 약한 빛을 민감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즉 최소 검출 가능한 광 신호 수준을 나타내는 성능 지표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소자는 이제 11,577 정도의 높은 이제 R과 함께 12.14승 이상의 수준의 이제 D를 확보를 해서 위 소자가 매우 약한 광신호도가 구분 가능한 고감도 광검출기로 사용됨을 보여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Pressure Controlled Two-Step MOCVD 공정을 통해서 약 400도 수준의 저온 조건에서 마이카 기판 위에 대면적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 나노플레이트를 이제 고품질로 성장시키는데 이제 성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DFT 계산을 통해서 약 1.12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 갭과 이제 0.15m의 낮은 유효 질량을 확인을 하였고, 이는 이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가 고성능 전자소자형 2D 반도체로 이제 적합함을 처음으로 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이제 비스무트 옥시설파이드를 기반으로 제작한 트랜지스터는 높은 이동도와 큰 온오프 비 그리고 장기 안정성까지 확보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 광검출기에서도 매우 높은 리스폰시비티 그리고 디텍티비티 그리고 빠른 응답 특성을 이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